책 제목이 아이들 마음부터 챙긴다 그랬는데 사실 내 마음도 그렇고 이게 힘들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잘 다지면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근데 이제 책 안에 보면 여기 왜 불안한지 이렇게 딱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아이한테 어떤 감정을 줘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요. 요즘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할 때 빠지지 않는 얘기가 제발 학교 좀 잘 갔으면 그거라도 참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그 더불어서 학교 못 갈까봐 제일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모든 끝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거창하게 뭐 구구절절 저희가 학교를 왜 가야 되냐 이런 걸 말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중요성은 저희가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추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말로 딱 정확하게 표현해서 학교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거야 라고 저도 정확히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건국대 교수이자 정신건강의학과 그 하지영 교수님이 쓴 책을 이제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 읽고 제 마음에 약간 평화와 힐링이 사실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되게 복잡하게 미래에 대한 걱정, 아이 학교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막 이제 떠다녔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설명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감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단순하게 감정이 아닌 정확한 이론이 있는 거였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했고, 왜 아이한테 화를 많이 내게 됐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니까 납득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에서처럼 아이들이 왜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그 얻는 이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 정신과 의사 관점에서는 학교의 가장 큰 기능은 사회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8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사회화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정신이나 인지 발달이 되기 때문에 8살에 학교를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는 사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션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관계 맺는 법을 학교에서 먼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중요한 기능 외에도 그 학교를 직접 갔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소개되어 있어요. 그 3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적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집에만 있으면 엄청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만나야 정보도 얻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아이를 굉장히 성장하게 한다고 해요. 1968년 하버드대 교육심리학자의 그 로젠탈이라는 사람과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상위 20%가 아닌 무작위로 20%를 아이들 이름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친구들이 지능이 높고 잘하는 친구구나 라고 인지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8개월 후에 다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알려준 친구 중에서 특히 저학년의 IQ가 무려 25점이나 향상됐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친구는 잘하는 친구구나 라고 이미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더 많이 보고 눈을 맞췄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더 많이 칭찬한 거죠. 그 아이가 실제로 아이에게 이제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IQ가 실제로 이렇게 25점이나 올라갔다는 검사가 있더라고요. 사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적 동기 중에 일단 선생님이 주는 거, 부모가 아닌, 그게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친구들로부터 오는 외적 동기인데요. 친구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경쟁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의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보다 나는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그 외적 동기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큰 이유로 외적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호기심에 대한 건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접 만나면서 호기심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외적 동기랑도 이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관심사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오늘 아이가 라이브 수업하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옆에 앉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지난 주말에 선생님 뭐 했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난 주에 저는 이거 했어요. 산에 가서 뭘 잡았어요. 저는 뭐 경복궁에 갔다 왔어요.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막 깔깔거리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정보들이 이제 쏟아질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친구의 관심사를 통해서 나도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은 그 뇌 도파민과 관련된 영역을 활성화해서 학습 정보를 더 깊이 있게 오래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집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런 그 관심사들을 들으면서 호기심이 발동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되고 또 뭐 인공지능, 뭐 4차 산업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면서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이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건데, 공감 능력은 3세부터 발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슬퍼서 울면 옆에서 울지 않았나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신기했는데 학교에서는 배려 그리고 존중을 배우고,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놀면서 또 싸우면서 남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아쉬운 게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의 표정만 보고 사실 하다 보니까 입모양을 가지고도 읽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그 학교 현장에 가서 실제로 공감하는 능력들을 배우는 게 엄청나게 큰 가치라는 거죠. 진짜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큰 세 가지 기능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화가 가능한 학교의 기능들을 그전에는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하다가 지금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꼭 갔으면 좋겠지만 혹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내적 동기를 좀 더 강화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집에서 약간 대안을 확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선생님이 칭찬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칭찬을 받거나, 엄마, 아빠는 늘 똑같이 해주니까요. 아니면 다른 상대를 통해서 칭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아이가 외적 동기를 좀 강화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라이브 수업을 하거든요. 라이브 수업하거나 아니면 줌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럴 때 사실은 그 형제가 있으면 또 이제 좀 유익하고요. 형제들이 있을 때 같이 놀이를 친구들이랑은 좀 못하지만 형제 간에 아니면 조금 내가 친한 친척이나 진짜 친한 뭐 위아래 집 사는 친구나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교류를 하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같이 어떤 생활을 지속적으로 일정한 저희가 뭐 여기 마감일이다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좀 키워줘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사실 차선책이긴 한데,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아까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아이가 뭔가 충돌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단 접촉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명이다 보니까 아이가 야외 놀이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쓰고 가서 하도록 이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학교의 기능을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와 지금 줌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가 모든 걸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게 온라인이라서 편하고 유익한 게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시공간의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로 편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사람 대 사면으로 직접 접촉하면서 해야 되는,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지금은 아쉽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당장은 이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해요. 몇 년이 시간이 흐르고 이 친구들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사회화가 잘 되어 있는지 잘 안 되는지 그때 나오는 거죠.
진짜 조금 겁이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혹시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부모 몫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런 정도가 있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부족한 거는 요런 부분들을 좀 채워줘야겠다. 요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어떨까 하고 공유를 해봅니다.